지난 시간에 그 순열에 이어서 이번 시간은 조합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합이라고 하는 건 순열은 그런 거였죠. 그 N개 중에서 어떤 R개를 택해서 나열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순서가 의미가 있다. 말하자면 1, 2하고 이 1이 다른 거예요. 근데 여기 조합은 결국 1하고 2나 2하고 1이나 똑같은 거 아니냐. 순위와 0이나 0이와 순이나 어차피 그 두 사람인 건데 이런 거죠. 즉 순서가 무치되는 겁니다. 이걸 영어로는 이제 콤비네이션, 우리말로는 조합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21명의 선수를 보유한 야구팀에서 9명을 뽑아서 배팅 오더를 정한다. 그 배팅 오더 순서죠, 순서. 그게 바로 요거예요. 근데 배팅 오더를 정하는 건 나중 문제고 21명 중에서 9명을 택하는 게 우선 문제가 되죠. 29명을 어떻게 택할 거냐, 그 조합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이렇게 씁니다. C 21에 9, 21명 중에서 9명을 택하는 경우에 수. 일단 9명을 택하고 이들의 오더를 어떻게 정할 거냐 하는 것이 요거겠죠. 이렇게 곱하게 되면 이게 곧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이걸 좀 더 일반화 시켜서 보면 PNR은 결국 CNR에서 R개를 택한 다음에 이 R개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와 같아요. 그래서 CNR은 PNR을 R 팩토리얼로 나누면 된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PNR, 이게 R 팩토리얼이죠. 네. 자, 그럼 문제를 한번 볼까요? 8명의 신임 선생님 중 우선 4명만 먼저 발령을 하려고 그래. 그럼 모두 몇 가지 방법이 있겠느냐. 자, 그럼 8명 중에서 4명을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렇게 돼. 만일 이 4명의 발령지 A, B, C, B를 정해서 요거 8명 중에서 4명을 선정을 해서 요 A, B, C, B 어디인가를 그 배치하고자 한다. 그렇다면 이 순서까지 정해지는 거죠. 그때는 요거까지 해야 됩니다. 결국은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두 번째, 다음 등식을 각각 증명하여라. 자, 지금 요 두 개가 있는데 사실 이거 계산해 보면 됩니다. 계산을 하게 되면 요거는 n 팩토리얼 나누기 요거 마이너스 이거 하면 r 팩토리얼이 되겠죠. 그 다음에 요거, 그럼 요거랑 똑같죠 이제. 그런데 예를 들어서 10명 중에서 4명을 고른다. 그렇다면 10명 중에서 6명을 고르는 것과 뭐가 달라요? 4명을 고르나 6명을 누군가를 고르지 않는 6명을 택하는 경우와 똑같죠? 예. 예전에 내가 어렸을 때인데 그런 만화가 있었어요. 그때는 어디 학교에 합격자 발표를 쭉 합니다.
요즘 뭐 이렇게 상품권 선정하듯이 그럼 이렇게 1번, 3번, 25번 그 이 사람들이 좋아하겠죠. 근데 끝에 가서 이상 불합격자 명단이었습니다. 그러면 요거 빼고 나머지가 이제 합격한 거죠. 그것과 생각이 같은 겁니다. 이게 이놈하고 이놈은 같을 수밖에 없어요. 4명을 선정하나 6명을 선정해서 걔들 제외시켜버리나 뭐가 달라요? 그게 바로 이겁니다. N개 중에서 R개를 택하나 N-R개를 택하나 딱 그거죠. 즉 CNA 더하기 CNA와 CNB는 같다. 단 A, B의 합이 N일 때. 뭐 그런 뜻이에요. 자, 두 번째는 이게 수열에서 굉장히 중요한 공식이긴 한데 그건 나중에 이항분포, 이항정리에서 얘기하기로 하고 여기서는 그냥 공식만 이렇게 뜻을 정리해서 수식 정리하면 저절로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해보세요.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두 개의 직선 위에 각각 4개의 점이 있다. A, B, C, D, P, Q, R, S. 이들 8개의 점 중 3개를 택해서 이루어지는 삼각형의 개수를 구하라. 그러면 여기서 3개를 택하면 안 되겠죠. 여기서 2개, 여기서 1개. 혹은 뭐 여기서 2개, 여기서 1개. 자, 요건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이 2가지가 있을 건데, 첫째는 요 4개 중에서 2개를 택해요. 그리고 요 중에서 1개를 택해. 이렇게 곱하면 되죠. 역으로 여기서 2개, 여기서 1개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 경우의 수가 2배를 하면 돼요. 자, 다른 한 가지는 결국 이 8개 중에서 3개를 택하면 되는데 그 중에는 삼각형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죠. 않는 경우가 몇 가지가 있어요. 요 4개 중에서 3개를 택하면 안 돼. 이때도 마찬가지야. 네. 여하튼 2가지 방식으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 자, 다음 문제를 볼까요? 서울대학교 교장 추천 입학 전형에서 이 10문제 중 7문제를 선택해서 풀어야 된다. 그럼 뭐 이제 어려운 문제 빼고 쉬운 거 택해서 하면 되겠지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전부 몇 가지가 있겠느냐. 뭐 10개에서 7개 택하면 되지. 또 앞에 5문제 중 적어도 3문제는 택해야 된다. 그러면 앞에 5문제 중에서 3개 택하고 나머지 2문제는 그 뒤에 5문제 중에서 2개 택하면 되죠. 가만. 적어도 3문제? 이거 3문제만 푸는 거잖아. 그렇다면 4문제 풀어도 되겠고 앞에 거에서 5문제 다 풀어도 되죠. 네. 이거 다 더하면 되겠죠. 적어도. 그래서 내가 항상 얘기하자면 확률통계 단원에서 이 말장난 즉 아재 개그죠. 이런 데 주의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자, 다음 문제를 볼까요? 국회에서 12명의 교육위원을 선출했다. 이들 위원들의 업무 분장을 위해서 다음과 같이 세 그룹으로 나누고자 한다.
자, 그러면 이건 뭐예요? 12 중에서 4명. 그러면 두 번째 그룹엔 나머지 8명 중에서 4명. 그 다음에 이건 한 가지 방법밖에 없겠지만, 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근데 처음에 이거 1, 2, 3, 4 5에서 8까지 이렇게 선정하는 경우도 있겠고, 5에서 8까지 1에서 4까지 이런 경우도 있죠. 이 속에는 이거나 같은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생각을 조금 바꿔볼까요? 여기 A조, B조, C조 이렇게 명칭이 붙어서 처음에 4명 중에서 이 A조에 넣는다. 나머지 4명 뽑아서 B조에 넣는다. 나머지 C조. 그런 식으로 하면 이게 맞아요. 한데 이렇게 A, B, C조라는 구별이 없다. 그렇죠? 이렇게 놓고 이걸 ABC라고 하나, ACB라고 하나, BAC, CAB, 뭐 어쨌든 똑같은 거예요, 그게. 그렇다면 세 개의 조로 나눴을 때 이거니까 이 조 이름을 붙이는 방법이 몇 가지냐? 이게 3팩토리얼이다 그런 거죠. 자, 이 두 번째는 3, 4, 5명은 저절로 이름이 붙어 있는 셈이야. 인원수가 달라. 그래서 이건 C12의 3, 나머지 9명 중에서 4명. 이거 똑같아요. 자, 요거는 근데 요거 3명, 3명은 조 구별이 안 돼. 나누기 2팩토리얼. 자, 그렇겠죠? 네. 자, 그럼 그 다음 문제를 한번 볼까요? 남녀 학생 10명으로 이루어진 동아리가 있다. 이 동아리에서 3명의 대표를 이제 뽑는데 적어도 한 명의 여학생이 포함되는 경우의 수가 100이라고 한다. 이 동아리의 여학생 수를 구하시오. 그런 거예요. 근데 그 100명, 10명 중에서 3명을 택하는 경우는 모두 120까지야. 근데 이 중에서 남학생 중에서만 뽑으면 안 되는 거죠. 적어도 여학생 한 명은 있어야 돼요. 그럼 남학생 2명, 이렇게 10-X 명 중에서 3명의 대표를 뽑는 경우는 안 되는 거죠. 요 경우. 이건 안 되는 케이스예요. 그래서 120에서 이 안 되는 케이스를 빼면 그럼 바로 100명이 된다. 이렇게 해서 계산을 했더니 X는 4명이 되더라. 물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여학생 X명 중에서만 왜 3명을 뽑는 경우, 그 중에서만 2명, 나머지에서 1명, 여학생 중에서 3명, 아니 1명, 남학생 중에서 2명. 이 3가지 경우를 계산해서 더해도 돼요. 하지만 생각하기 편한 거, 그게 계산하기 편한 거예요. 자, 그러면 중복조합, 요거는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10개의 동일 상품을 A, B, C 세 회사에서 구입하고자 한다. 그러면 10개 A에서 구입하는 것도 있겠고,
B에서 구입하는 거, C에서 구입하는 거, 이게 10개만 되면 돼. 굳이 뭐 A에서 3개 구하고 그 다음에 B에서 뭐 그럴 필요가 없어요. 10개만 구하는 건데. 자, 그러니까 A에서 뭐 A, B, B, C 이런 식으로 10개만 구하면 돼. 자, 이렇게 구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겠느냐 하는 것이 바로 이 중복절. 똑같은 걸 여러 개 택할 수 있다, 그런 거죠. 자, 그런데 요걸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달리 한번 생각을 해보자. 우선 1, 2, 3 3개의 수에서 중복을 허락해. 뭐 1만 몇 개를 뽑아도 관계없어 4개를 선택한다. 그 경우는 일일이 선택해서 나이를 보면 1만 4개, 1, 3개가 2하나, 3하나, 그러면 다 됐네? 그렇다면 1, 2, 1 2개, 1 2개인 경우는 요 3가지 경우가 있겠네? 그렇다면 1이 1개인 경우, 일이 없는 경우, 자, 이거 일일이 다 나열한 겁니다. 네. 근데 이것들을 서로 다르게 구별하기가 마땅치 않아요. 그래서 맨 앞에다 0, 1, 2, 3 이렇게 떠요. 그리고 다음은 1, 2, 3, 4. 여기도 0, 1, 2, 3은 여기 다음 걸 넣고, 그래서 이걸 다 전체를 보니까 이건 1에서 6가지 중에서 4개를 선택하는 경우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중복을 허락해서 H를 씁니다. 1, 2, 3, 3개 중에서 4개를 택하는 건데, 이것은 곧 이 경우랑 같더라. 왜 이렇게 되는가? 가만히 보니까 여기다 0을 더했죠. 1, 2, 3. 그랬더니 이 전체 수들은 3까지 더하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6까지 되죠. 0, 3, 4, 5, 6. 결국은 요 3 더하기 요 4개. 4개가 아니라 요게 1, 2, 3이죠. 3 더하기 3. 원래는 그 네 숫자니까 4인데 이게 0을 더했거든. 그러니까 그건 숫자에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세개수 1, 2, 3에서 요 1, 2, 0, 1, 2, 3 마이너스 0이니까 1. 그래서 요거는 C 3 더하기 4 마이너스 1 그래 4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다. 그래서 한마디로 HNR은 N 더하기 R 마이너스 1의 콤비네이션 R. 근데 요 방법은 이런 식으로 하더라만 기억을 해두시고 이건 그냥 이 공식만 외워 쓰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제가 이렇게 써놨고요. 자, 방정식 요놈의 해 중에서 의미 아닌 정수에 몇 가지가 있겠느냐.
예를 들어서 x가 3, y는 4, 5 이런 거 해가 되죠. 7, 5, 빵 이것도 해가 되고. 그래서 이럴 때 이거를 이렇게 해석을 하면 아주 좋아요. 그럼 x라는 창구에서 3개 꺼내고 y라는 창구에서 4개 꺼내고 z 창구에서 5개 꺼냈다 이거. 그럼 x, y, z 3개의 창구 중에서 결국 10개만 채우내면 되는 거잖아요. 네. 자, 우리가 여기서 보는 것처럼 이와 같은 형태의 경우의 수 다원 1차 방정식이죠. 이렇게 표현되는 경우의 수는 다 중복조합이 되겠다. 자, 그래서 문제를 한번 보면 7개의 사탕을 3명의 어린이에게 나눠주려고 한다. 각 어린이에게 적어도 하나씩은 준다고 할 때 나눠주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느냐. 물론 3명의 어린이에게 다 나눠주지 않아도 상관이 없다. 예를 들어서 7개를 한 명에 다 줘도 관계없다 그런 얘기예요. 어쨌든 ABC에 나눠주는 경우의 수가 총 7개면 되면 돼. 그러면 이 ABC 3개에서 7개를 꺼내는 것과 같다. 근데 이건 7 빵빵 이래도 되는 거고 1 5 이래도 되는 거야. 근데 애들이 셋을 남겨놓고 누구는 안 주고 누구는 주고 그럴 수 없잖아. 적어도 하나는 줘야지 하는 게 이 문제의 뜻입니다. 그럼 얘들한테 일일이 미리 하나씩 줘. 그러면 나머지 3개가 빼면 4개 남잖아. 그렇죠? 이렇게 해서 경우의 수 구하면 되죠. 자, 물론 요 식을 쓸 때는 식으로 풀 때는 이렇게 쓰는 거죠. 뭐 A 프라임 20A라고 쓰죠. 더하기 1. 그럼 A가 1 이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스몰 A는 0 이상이 돼. 그럼 B도 마찬가지야. C도 그렇고. 그러면 A, B, C를 어떻게 쓸 수가 있느냐? 이렇게 되는 경우의 수를 구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0 이상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되고요. 자, 뉴턴학원 앞에는 10명의 학생이 마을버스에서 내렸다. 학원이 여기 있는데 10명이 내렸어요. 근데 이 앞에 5개의 정거장에서 이거 다 탔을 학생들이에요. 여기서부터 5개 정거장밖에 없어. 자, 이 학생들이 이 5개 정거장에서 타긴 탔는데 어디서 어떻게 탔을까? 그 경우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그럼 여기서 탄 학생도 있겠고 여기서 탄 학생, 얘들 다 더하면 뭐 10명인 거죠 뭐. 그래? 합으로 표현된 경우의 수? 이런 거죠. 자, 합으로 표현되는 경우의 수가 바로 중복조합이다. 자,
A에서 B로의 함수 중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것은 몇 개나 있겠느냐. FA와 FB가 같다. 왜 같아? AB가 같으니까 그렇지. 뭐야? 그렇다면 AB가 다르다면 그 함수값도 다를 거 아니야. 이런 걸 무슨 함수? 1대1 함수이다. 그런 거죠. 자, 이건 두 가지로 해석을 할게요. 1이 2에, 2는 5에, 3은 1에. 이런 경우가 있겠고, 1은 2에, 2는 1에, 3은 4에. 이런 경우가 있겠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결국은 요 5개를 뽑아가지고 여기 순서대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랑 같다. 이 문제의 뜻은 이런 뜻인데 실제로는 그렇게 하는 게 오히려 불편해요. 우리한테는. 1이 대응할 수 있는 경우가 5가지야. 2는 4가지. 그 다음에 3은 3가지. 이게 편하지 이게 편하겠어요? 자, 두 번째, A가 더 크다면 그때의 함수값도 더 크다. 이런 거 뭐라 그래요? 증가함수라 그러죠. 요건 2, 5, 1은 안 돼. 1, 2, 5야. 다른 경우도 마찬가지. 2, 3, 4 이건 됐네. 2, 4, 3은 안 돼. 이건 이미 정해져 있어, 순서가. 그런 뜻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이 5개 중에서 3개만 택하면 돼. 요거 나열까지 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데 나열 필요 없어. 순서는 정해져 있으니까. 자, 세 번째는 이런 거예요. 같아도 함수값이 같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서 1, 2, 3이 2에 2, 2, 5 이런 거. 2, 5, 2는 안 되고 아하 이것도 상관이 없네. 그렇다면 이 5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한다. 똑같은 걸 막 해도 돼. 단 3개만 택해라. 나일 순서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택하기만 하면 돼요. 네. 자, 그러면 오늘 조합은 여기까지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네. 순열과 조합 별건 아닌 것 같고 우리가 쉽게 구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이걸 구별하는 것도 그다지 쉬운 건 아니다. 순열은 순서를 생각하고 이건 순서를 무시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구별하는데 우리는 말장난이 항상 들어가 있다. 나중에 그거를 열심히 해야 된다. 그런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조합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일반적인 조합과 두 번째 중복 조합. 그리고 확률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조합이었어요. 확률은 오히려 어떤 점에서 그렇게 많이 쓰지 않습니다.